오하에서는 강철이와 여리의 운명적인 동행이 더 깊어져가며 마침내 팔척기와의 대면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지난 화에서 명인대군이 팔척기에게 먹히며 사망했죠.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팔척기를 제압하기 위해 가섭 스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강철이는 야광주를 온전히 소진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죠. 한편 여리는 강철의 몸주신이 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며 서로 팔찌와 가락지를 교환합니다. 이후 강철과 여리는 팔척기를 잡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팔척기는 혈망 부적도 찢어버리며 모습을 드러냈고 강철의 야광주마저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작별 선물인 골담터가 복선으로 남은 상태에서 6화가 이어지는데요. 6화에선 이들의 연합전선이 한층 강화됩니다. 에체알, 여리의 무구, 강철의 야광주를 동원해 결국 팔척기를 물리치지만 대가도 따랐죠. 강철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는 자신이 넙덕의 외손녀임을 밝히며 왕가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죠. 여리와 강철, 풍사는 서로의 정체를 눈치채며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강철은 드디어 여리를 향한 마음이 연정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생 이무기 비비가 등장해서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에게 그 몸을 죽이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중전의 회임 소식을 들은 직후 대비는 곧장 풍산을 불러들입니다. 아들이 죽은 마당에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기회이자 위협이었죠. 한편 중전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리는 중전의 침실에서 해골과 부적을 발견합니다. 풍산이 수기를 이용해 중전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왕은 이를 알고 곧장 후궁들과 궁녀들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7화. 수기를 뒀던 여리가 공격당하고 쓰러지는데요. 강철은 분노하며 귀신을 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강철이 여리를 위해 죽음을 감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기운. 여러분, 이 분위기 뭔가 심상치 않죠? 수기와의 격돌이 끝난 후 며칠 뒤 여리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기운은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중전 역시 침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증상은 여리와 완벽하게 일치했고 이건 누가 봐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궁전 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히고 시녀들의 비명은 온 궁궐을 울리죠. 여리와 중전 두 사람 모두 몸 안에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을 품게 되었고요. 누군가의 저주 또는 저의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왕은 궁녀들을 잡아놓고 자백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하며 자백을 받아내려 합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누구든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쯤 되면 단순한 내명부 사건이 아니라 궁 전체가 영적 전쟁터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왕은 데뷔전을 탔습니다. 중전의 회임을 해치려는 자가 있었고 그 배후로 데비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데비는 끝내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정해요. 이 순간 왕의 시선은 서늘하게 식어갔고 조금씩 데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녀는 풍산을 다시 불러들이고 매우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곧바로 풍산은 그림자처럼 골을 가로지르며 그 발걸음은 여리가 머물고 있는 처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리는 기력을 회복하기는커녕 여전히 반쯤 의식이 떠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녀 곁을 지키던 궁녀들은 풍산의 등장에 말없이 물러섰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풍산은 여리 앞에 앉아 묻습니다. 지금도 강철 곁에 남을 생각이냐?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압박이자 제안이었죠. 이어지는 말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강철은 윤갑의 몸 안에 갇혀 있다. 그 몸이 죽지 않는 이상 그는 해방되지 못해. 그걸 알고도 곁에 있겠다는 거냐? 여리는 침묵합니다. 아직 힘이 다 돌아오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녀는 풍산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어요.
풍산이 겉으론 왕실의 술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수였고 더 오래전부터 대비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존재라는 걸요. 풍산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강철은 곧 사라질 운명이다. 그를 지키려 하다가 널 잃게 될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 순간 요리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 눈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고 단지 하나의 결의만이 담겨 있었어요. 살아서 남는 게 없다면 차라리 죽어서라도 그 사람 곁에 있을 거예요. 풍사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고요.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며 속으로 되뇌입니다. 선택했군. 그렇다면 나도 내 길을 가야지. 그리고 그 시각 강철은 폐당 앞에 도착해 섰습니다. 손엔 골담초, 품엔 애치할, 그리고 남아있는 건 열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 하나뿐이었죠. 비록 작은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엔 신과 인간, 모든 경계가 뒤섞여 있었어요. 더는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고 강철은 곧장 폐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거였죠. 폐허가 된 은하전 뒤편, 수기가 숨어들었다는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기척이 끊긴 장소였고요. 무너진 키와 찢어진 부적, 눅눅한 바닥엔 귀신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강철은 또 다른 전장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폐당 안 어두운 구석에서 흐릿하게 인간의 형체를 한 귀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실체는 강철이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수기는 곧장 공격해 옵니다. 손끝에서 날아오는 살은 물을 타고 흐르며 방향을 바꾸고 그의 하는 눈빛만으로도 공기를 얼릴 만큼 강렬했죠. 수기의 공격은 너무나도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지워낸 존재였고 그 안엔 오직 복수라는 목적만이 남아 있었어요. 결국 수기의 공격에 강철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수기 역시 강철의 공격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수기는 물리쳤지만 그만큼 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었고요. 사실 윤갑의 몸은 인간의 것이었고 힘이 약해져가는 상황에서는 버틸 힘이 없게 되었죠. 수기가 사라지며 불길했던 저주도 끊겼고 여리는 의식을 회복하고 궁전 또한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곧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귀신보다 더한 인간들의 탐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수기가 사라진 뒤 폐당은 고요해졌지만 그 순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악령은 사라졌지만 그 악을 불러낸 풍사는 여전히 다른 음모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히려 수기가 제거된 이 타이밍을 새로운 주술을 준비할 기회로 삼고 있었죠. 그는 다시 망원수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는 육체 없는 귀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주의 각인을 심는 살혼도라는 금기의 술법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한편 강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폐당에 남겨져 있었어요.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야광쥐의 기운은 사실상 모두 소진된 상태였죠.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광쥐의 잔해 일부가 여리의 무구에 스며들며 두 사람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건 신의 힘도 아니고 인간의 기도도 아닌 둘의 감정이 뒤엉켜 만들어낸 연의 기운이었어요. 이 연의 기운은 의외로 강력했고 풍산의 기운을 일시적으로 밀어낼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파동을 갖고 있었죠. 그 시각 궁에서는 왕이 비밀리에 중전과 열의를 불러들입니다. 왕은 수기 사건 이후 대비와 풍산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번 사태의 실체가 단순한 귀신 소동이 아니라 궁 안에 누군가가 벌이고 있는 계획적인 의식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왕은 열의에게 묻습니다. 팔척귀, 수기, 그리고 이번에 흑기운까지 모두 일정한 주기와 방식으로 등장했으며 그 중심에 왕실 혈맥을 향한 저주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열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 퇴치가 아니라 누군가가 귀궁을 열기 위한 조건을 맞추고 있는 중이라고요. 귀궁, 세상과 저승 사이에 존재하는 혼령을 인도하고 봉인하는 그 경계, 수백 년 전 닫혔던 그 문이 이제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열리려 하고 있다고요.
왕은 대비를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여리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기군과 연결된 의식과 기운의 움직임을 모두 조사해 달라고요. 한편 대비는 조용히 풍산과 접촉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궁안의 중심에 있으며 이번 수기의 실패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기의 기운을 완전히 정화한 여리와 강철의 상태를 분석하며 그들 또한 의식의 매개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죠. 풍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준비 중이던 살원도의 대상자를 바꿉니다. 바로 강철이죠. 신도 인간도 아닌 존재. 이제 막 윤갑의 육신에서 떨어져 나온 불안정한 혼. 살혼도에 각인을 새긴다면 그를 통해 기궁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고 풍사는 판단은 한 거죠. 구화는 이렇게 외형적 전투가 줄어든 대신 본격적인 영적 기운의 충돌, 그리고 의식과 음모, 정치와 정령이 얽힌 복합적 서사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리와 강철은 이제 단순히 귀신을 쫓는 이들이 아니라 귀궁의 문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호자로서 세상과 저승사회를 잇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한 풍산의 본격적인 역공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선택은 끝까지 사랑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숙명 앞에 무너질까요? 다음 내피셜 리뷰에서는 9화와 10화를 상상으로 풀어낸 새로운 전개로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피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